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 직장생활 경험자 장지용입니다. 저는 올해도 직장생활이 8년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특히 직장생활 준비하거나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첫째는 직장생활에서 출근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점심시간, 세 번째는 퇴근시간, 그리고 그의 남은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생각이에요. 먼저 아침에 일어났으면 출근해야겠죠? 출근 시간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출근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근로계약서를 먼저 보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출근 시간이 만약 9시다 그러면 9시까지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회사가 8시 반까지 출근하라고 하면은 8시 반까지 출근하는 것이고 9시 반이나 10시라면 또 9시 반이나 10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택근무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출근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 정해진 시간에 회사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는 시간은 있어요. 그건 참고하도록 해요. 출근 시간이 몇 시냐라고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일어날 시간이 몇 시인지도 중요한데요. 출근 시간이 만약 9시다 라고 해서 무조건 8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회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그만큼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멀리 있어서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8시 40분 정도에 출근하려고 셈을 치려면은 늦어도 6시 20분 안에 일어나야 제 시간에 맞춰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이 가까운 데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좀 더 늦게까지 자도 됩니다. 아참!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알람 맞추는 거 잊지 마세요. 알람을 일어나는 시간에 맞추면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알람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좋을 거예요. 아침 준비를 꼭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은 해야 합니다. 먼저 씻는 건 필수고요. 요즘 어떤 회사에서는 위생검사를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바리스타 같은 직종에서는 위생검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씻을 때 머리는 전날 밤에 감아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바쁘고 그래서 전날 밤에 미리 감아놓는 버릇이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먹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해요. 아침 식사를 하면은 몸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아침 식사를 너무 밥, 국, 찌개 이렇게 먹을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 빵, 과일 정도의 우유나 주스, 커피 이 정도로 마셔도 충분히 아침 식사는 해결됩니다. 아침 식사에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옷은 미리 준비해도 됩니다. 옷을 그날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옷을 미리 정하고 오늘 무엇을 입을지 잘 생각해 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회사에서 유니폼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유니폼을 지급하는 곳에서는 유니폼을 회사에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탈의실을 준비해 놓은 곳이 많은데요. 그것을 잊지 말고 유니폼대로 입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인 옷을 입고 갔다가 유니폼을 회사 사무실에 있는 탈의실에서 갈아입으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장애인들은 출근을 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중에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사람은 제가 본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발달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할 때 중요한 것은 버스나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에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버스나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 직장 가는 버스나 지하철을 잘 잡아서 탈 수 있을 것이에요. 승차권은 별도로 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대부분 교통카드 씁니다. 참고로 발달장애인도 등록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되 그런 것은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이런 쪽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입니다. 그쪽에서 잘 안내해 줄 것이에요. 참고로 저는 신용카드가 복지카드와 결합되어 있어서 무인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합니다. 저는 교통카드를 다 쓰고 나서 한 달 뒤에 카드 결제 방식으로 처리해서 돈을 정리합니다. 통근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버스나 지하철이 금방 가진 않거든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생각하시는 말씀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거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해도 좋고요. 아침 뉴스 봐도 좋고요. 또 동영상 같은 거 있으면 재밌는 동영상을 봐도 좋아요. 간단한 웃긴 동영상도 좋고 짧게 나온 유튜버들의 영상을 봐도 좋고요. 또 간단한 뉴스 영상을 봐도 좋습니다. 긴 영상은 도움이 안 돼. 간단하게 짧게 볼 수 있는 영상, 스포츠 하이라이트 이 정도 영상 같은 걸 봐도 좋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책을 읽는 건데요. 책을 읽을 땐 동네 도서관 같은 데서 책을 빌려서 보거나 서로 책을 사서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 가는 길이 좀 길고 차를 오래 탄다면은, 그리고 만약 좀 졸리거나 좀 피곤하다면은 지하철 안이나 버스 안에서 약간의 쪽잠을 자도 좋습니다. 쪽잠 많은 분들도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쪽잠을 자는 분들이 많으니까 눈치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어폰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폰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으면은 지하철을 타나 버스를 타는 다른 분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좀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어폰을 꼭 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참고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아침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요. 또 아침에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 테더링이라는 방식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통근버스 이용해서 직장에 출근하고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는데 이건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해요. 특히 공장이나 큰 사무실 같은 데서는 셔틀버스를 준비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출근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출근 등록입니다. 출근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는 출근 시간을 적어놔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요즘은 손으로 적지 않고 그냥 지문에 찍거나 아니면은 출입카드 딱 찍어서 출근 시간을 적습니다. 그런 출근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회사에서 뭐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출근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귀하는 출근 등록을 며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출근 등록에 대해서 출근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메일을 몇 번 보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거 담당하는 직원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출근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동료나 상사 분들께 인사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해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왔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상사분들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출근하고 나서 출근 등록 마치면 동료나 상사들에게 인사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각이 언제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지각은 회사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출근 시간보다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출근하고 1분이라도 늦으면은 그날은 지각 처리됩니다. 만약 지각을 하게 되면 회사에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혼나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지각하시면 안 돼요. 회사에 따라서는 컴퓨터나 같은 기계를 미리 켜놔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출근할 때 기계나 컴퓨터 같은 것을 미리 켜놓도록 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 전에 회사에 따라서 청소를 미리 해놔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 따라서는 청소를 직접 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큰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로 청소해 주는 분들을 따로 뽑아두는 곳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이 딱 시작되면은 이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파이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점심시간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이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심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혼자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혼자 식사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해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닐 때 혼자 먹게 된다면은 근처 식당들의 위치를 좀 먼저 머릿속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근처에 맛집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당에서 혼자 먹을 때는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메뉴를 권해드려요. 왜냐면 비장애인들도 8,0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점심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음식값은 장애라고 깎아주지 않습니다. 혼자서 먹을 때에는 무엇을 먹어야 하냐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기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아참! 그리고 식당에 따라서는 혼자서 먹을 수 없는 메뉴들도 있습니다. 참고해 두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 동료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전에 회사 동료들하고 약속을 미리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서별로 같이 식사를 갈 수도 있고, 또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먹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 갈 때는 여러분들이 각자 메뉴를 정하는 때도 있고, 또 같이 메뉴를 시키고 같이 먹을 메뉴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메뉴를 가장 맞춰서 먹는 것이 가장 좋아요. 메뉴를 통일해서 먹으면 나중에 깎아서 먹을 수 있고, 나중에 회사 동료들과 안 싸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약간 당기는 것이 다르다면 조금 다르게 먹어도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순댓국을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순대가 없이 먹었는데 저는 순대가 있는 걸로 먹었습니다. 그 정도는 다른 직원분들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집 같은 거에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뭐 간짜장이나 짬뽕 정도 시켰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분들은 사전에 어디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지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회사 근처 식당들의 전단지를 모아 놓거나 요즘 특정 배달 앱을 이용해서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미리 참고해서 식사 메뉴를 정하고요. 여기서도 각자 먹을 메뉴와 같이 먹을 메뉴 같은 것을 한두 개 정도 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거는 회사 직원분들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돈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회사에서는 법인카드라고 부르는 회사 공식 카드가 있어요. 법인카드라는 것은 흔히 법카라고 줄여 부르는데, 법인카드를 이용하면 회사 비용을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 회사에 다닐 때는 법인카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내야 한다면 법인카드로 내세요. 또 회사 직원들마다 각자 나눠서 내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날은 돌아가면서 내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건 회사마다 규칙이 다르므로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주제예요. 배달 음식은 정확하게 주문하기 위해서 정확히 전화해야 하는데요. 만약 회사 동료분들에게 미안할 수도 있고 회사 식당 분들에게도 잘못된 메뉴가 배달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는 정확하게 주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구내식당이라는 내부 식당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요. 저도 구내식당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회사 건물 지하나 1층 이런 곳에 있는데요.
구내식당은 대부분 급식처럼 메뉴를 정해서 먹는 곳도 있고 아니면은 메뉴를 2개에서 3개 정도 골라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값은 각자 내는데요. 식권은 사서 내는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상원 등을 찍어서 복리후생비 같은 명목으로 미리 돈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칙이 다르니까 참고하도록 해요. 구내식당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식사 중에 대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얘기보다는 조금 연예인, 사는 이야기, 뭐 운동 경기 결과 같은 좀 가벼운 주제 대화가 좀 더 좋은 편입니다. 무거운 주제 대화는 말싸움을 하게 되고 나중에 직장생활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선수, 뭐 저 같은 야구 이런 대화를 나누는 방법 같은 걸 좋아하고요. 또 연예인, 텔레비전 이런 얘기 같은 것도 좋은 주제입니다. 이 시간은 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걱정 마시고 대화에 참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커피를 마실 때 카페 커피 마실 수도 있고 동네 믹스 커피 같은 걸 타서 마실 수도 있는데요. 카페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앱이나 종이 쿠폰 같은 것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적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적립은 10잔에서 12잔 정도를 마시면은 나중에 공짜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대신 뭐 공짜 커피 마실 때 약간 제한이 있는 것도 있어요. 참고해 두도록 해요. 이거는 카페마다 룰이 다르기,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건 말씀드리기 어렵고 특정 카페 얘기하면은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믹스커피 타시는 분들은 사무실 안에 믹스커피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믹스커피 마셔도 좋은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하실 것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머그잔 같은 걸 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머그잔은 개인이 쓰는 컵이기 때문에 위생상 도움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많은 회사에 쓰는 종이컵에 아껴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구를 지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간단한 가벼운 대화를 나눠도 좋고요. 간단한 사적인 인터넷을 즐겨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쇼핑을 해도 좋고 사적인 인터넷을 해도 좋습니다. 단, 2가지는 하셔는 안 됩니다. 사무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사무실 컴퓨터 게임을 할 수는 없는데요. 사무실 컴퓨터 게임을 하면은 회사에서 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담배 피우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요즘 나라에서도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곳도 있고요. 또 담배는 진짜 몸에 해롭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아참. 그리고 몇몇 회사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하루간 하루일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는지 3번째 시간에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퇴근 시간이 몇 시인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근로계약서에 마친 시각이 몇 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가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끔 몇몇 회사에서는 퇴근 시간을 좀 더 당겨주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예전 회사에서는 특정한 요일에 좀 더 일찍 퇴근시켜줬습니다. 기억 한 30분? 그 정도 일찍 퇴근해서 그때는 다른 직원들도 30분 일찍 퇴근해서 좀 더 빨리 퇴근할 시간이 되면은 직원들이 빨리 퇴근하라고 재촉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9시에 시작하고 8시간 일하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라에서 정한 법은 아니고 회사에서 그렇게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퇴근 준비는 퇴근하기 30분 전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오늘 할 일을 다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로 넘기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퇴근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퇴근 준비를 너무 티나게 할 필요는 없고 오늘 할 일 마무리 짓고 정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 회사에서는 오늘 할 일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하면은 내일 와서 계속 하라고 말해주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오늘 안에 다 끝낸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일 계속해도 되는 일도 있으니까요. 무리하게 일을 마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참고로 업무가 끝나기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부터 스마트폰을 미리 충전해 놓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면 회사 일하던 스마트폰 계속 쌓일 일도 있어요. 가끔씩 전화를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쓰는데 그 전에 하다 보면은 스마트폰이 방전될 우려가 있어서 미리 스마트폰에 미리 밥을 먹여놓고 퇴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마음속에 신호를 넣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업무 도구는 반드시 꺼놓고 퇴근해야 합니다. 회사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사도 전기 요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전기를 아껴 써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꺼놓고 퇴근해야 합니다. 가끔씩 교대 근무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일할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 있을 때는 꺼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일이 다 끝났을 경우에는 모든 도구를 꺼놓거나 업무 도구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퇴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전기를 낭비해서 회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업무 도구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업무 도구를 찾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에요. 저도 가끔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출근할 때 출근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죠? 퇴근할 때도 퇴근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퇴근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퇴근 등록도 나중에 회사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퇴근한 것이 맞는지 회사에서 또 물어볼 수 있는데요. 퇴근 시간도 퇴근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회사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저도 회사에서 당신은 며칠에 퇴근 등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퇴근했는지에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메일을 써서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회사에 제가 퇴근한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퇴근할 때도 인사하는 것 잊지 마세요. 퇴근할 때 인사할 때는 인사말 정도는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정도면 충분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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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특히 상사분들한테는 꼭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가급적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예절 있다고 좋아하십니다. 퇴근길 버스나 전철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출근 시간표를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면 퇴근길도 출근길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이에요. 버스 지하철 시간표를 잘 외워둬야 한다거나 또 이어폰을 사용해서 음악이나 동영상을 보거나 간단한 게임을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출근 시간표를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퇴근하고 나서의 생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퇴근하고 나서 생활도 되게 재밌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루 일 다 끝났다고 하루 생활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말고 회사 퇴근 후 생활을 즐기길 바라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퇴근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은 학원에 등록하는 것 같은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흔히 요즘은 자기계발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계발 위해서 학원 같은 걸 등록해서 간단한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학원을 다닐 땐 약간의 돈을 내야 합니다. 그건 참고해두도록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학원 저녁반에 등록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를 공부하면서 간단한 영어 배워서 최근엔 친구들하고 간단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고 회사에서 들어오는 간단한 영어 문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것을 공부해도 좋고요. 컴퓨터, 취미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것을 권해드려요. 아참!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이런 자기계발에 쓰는 돈을 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마다 규칙이 다르므로 회사에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회사에 따라서 돌려주는 곳이 있다면 나중에 수강증, 영수증,
이런 것을 미리 갖고 와서 돈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은 나중에 회사에서 그만큼 수고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회사에서 낸 돈을 다 돌려주는 곳도 있고 일부를 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합니다.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공연장 같은 곳에서는 요즘 평일 저녁에 공연하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 뮤지컬, 음악회, 연극 뭐 이런 거는 저녁에 공연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공연장에 갈 수 있다면 한두 번 정도 가도 나쁘지 않고요. 영화관 같은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녁에도 간단한 영화를 틀어준 곳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야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평일 저녁 6시 반에 야구가 시작됩니다. 그런 것처럼 평일 저녁 6시 반에 야구가 시작하는 것처럼 간단한 스포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스포츠는 경우에 따라서 좀 밤 늦게까지 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스포츠를 좀 알긴 하지만 경기 종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도록 해요. 만약 일정이 없으시다면은 집에 들어오신 것을 권해드려요. 발달장애인은 가끔씩 위험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권해요. 집에 들어올 때 오고 나서는 뭐 여러분들 TV를 봐도 좋고 잡다한 장난을 쳐도 좋고 또 저녁을 먹어도 좋고 또 TV를 봐도 게임을 해도 좋고 그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인터넷 블로그에 일기를 쓴다거나 개인적인 글을 보거나 아니면은 또 친구들하고 인터넷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이때 친구를 만나는 건 좋은데 가끔씩 뭐 가볍게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거는 술은 웬만하면 마시지 마세요. 내일도 출근해야 하잖아요. 단 금요일 밤이나 공휴일 전날 밤이면은 술을 마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은 술을 개인적으로 권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실 수 있다면 또 모를까요? 왜냐면 발달장애인에게 술은 나중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끔 금요일 밤이나 공휴일 전날 밤이 되면은 사람들은 많이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요즘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줄여서 불금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직장인들이 금요일 밤에는 신나게 노는 문화가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신나게 노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친구들하고 마셔도 좋고 또 게임을 오래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다음날에 출근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밤이나 공휴일 전날 밤에는 그냥 신나게 노셔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놀 권리는 있잖아요. 저녁을 먹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권해드리냐면은 그건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면은 저녁을 미리 집 밖에서 미리 먹고 오는 방법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집에서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둘 다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녁 식사를 주지 않는 이상 저녁 식사를 나중에 먹고 오든지 아니면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건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녁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근 시간은 잘 보내셨다면 내일 하루도 열심히 함께 일하도록 해요. 화이팅! 지금부터는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남은 이야기 몇 가지들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순서상 빼먹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얘기 몇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회사를 타고 올 때 전철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전철 타고 오다 보면은 가끔씩 전철이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철이 갑자기 설 수도 있고 또 전철이 갑자기 기에 고장 나서 갑자기 설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신호등이 이상하거나 그런 일로 전철이 가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철은 시간표가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로 지각을 했으면은 역에서 지연증명서라는 서류를 받아가시는 것이 권해진다. 그거를 회사에 가져가면은 나중에 회사에서 지각 일부러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봐줍니다. 그리고 가끔씩 어떤 회사에서는 지하철에 사고가 났습니다 라는 간단한 신문 기사가 나오면, 간단 인터넷 신문 기사가 나오면은 그것을 가져가서 진짜로 회사에 전철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도 가끔씩 이런 식으로 해서 지각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받은 적도 있습니다. 가끔씩 회사에서는 회사 바깥인 현장으로 일을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끔씩 외근, 출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일하는 곳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에 왔다가 회사에서 같이 차를 타거나 가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회사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에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돌아가느냐에서 방법이 다른데요. 일이 하루 종일 다 하면은 일하는 곳에서 곧바로 집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하는 곳에 되돌아서 나머지 일을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가끔씩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끝난 뒤에도 일을 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간의 근무, 초과 근무, 야근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부르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 말 가끔씩 이렇게 되면 일을 더 열심히 더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나중에 회사에서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그만큼 돈을 더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몸이 지친데요. 대신 돈을 더 받거나 아니면은 더 일찍 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몇몇 비장애인 분들은 이렇게 밤에 일을 더 하고 가면은 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하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회사에서는 그렇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에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라고 법에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면 나중에 벌을 받는다는 법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려운 말도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합니다. 참고로 52시간이라면 놀라실 필요가 없는데요. 일주일에 다 합쳐서 52시간을 뜻이기 때문에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다 합쳐서 52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가끔씩 일하는 날 중간에 공휴일 같은 것이 끼어서 하루를 쉬는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은 편안하게 쉬고 또 개인적으로 쉬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근처에 가볍게 놀러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편안히 쉬는 날과 똑같이 지내시면 됩니다. 그런 날 있으면 푹 쉬고 다음날 열심히 더 일하도록 해요.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출근 생활, 점심시간, 퇴근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출근, 점심시간, 퇴근 시간을 잘 보내서 회사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직장인이 되도록 해요. 발달 장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도록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